안녕하세요. 좋은 씨앗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와 마주보기,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란 주제로 가족과 나 첫 방송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가족과 나, 건강한 나, 노력하는 나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해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나에게 연결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중 부모의 자존감도 대물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가족과 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또 다른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즉, 부모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비로소 자녀의 재능과 장점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시야는 좁아지고 자녀의 재능 개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재능과 장점을 개발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재벌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질한 땅콩 회항 사건부터 해서 그 가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물컵 던져가면서 그렇게 쌍욕을 해야 했을까?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직원들은 엄청 잘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패밀리인데 이 재벌 2세들은 도대체 누구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저는 부모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얼마 전에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갑질 사건이 있을 때 인터넷 기사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재벌 패밀리 조땡땡에게 쓴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재벌이 안 부럽기는 네가 처음이다. 왠지 통쾌하고 공감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 가족들 부럽습니까? 그 가족들 외국 갈 때마다 버스트 타고 갑니다. 뒤로 자빠져서 갑니다. 우리 서민은 어떻습니까? 낑겨서 갑니다. 공짜 기내식 다 먹고요. 부동자세로 잘까 말까 눈 감았다 떴다 잘못 자게 되면 목도 아프고요. 옆에 뚱뚱한 사람 앉으면 화장실 갈까 말까 방광을 붙잡고 참아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 부럽나요? 우리가 옷 갈아입다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3장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하늘에서 축복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 내 돈이죠. 부자들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소소한 행복을 과연 그들이 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영향력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내가 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부모도 자신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의 안에는 내면 아이가 존재하고 이 내면 아이를 인정해야 비로소 부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한 40대 군인 간부가 오셨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10살 아들, 8살 딸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공포의 대상, 분노 조절 장애, 예측 불허.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때리고 머리채를 끌고 다녔던 일, 초등학교 3학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게 됐는데 완전히 피멍이 들었죠. 그 다음날 여름 체육복인 반바지를 입고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놀렸던 일들, 창피하고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마시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화내면서 고함을 치면서 사정없이 깃방망이를 때리던 그 아버지. 그때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공포, 분노심, 좌절감, 원망 등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이후 아버지를 안 보기 위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바깥으로만 돌았다고 합니다. 도망가듯이 해병대 입대를 며칠 앞두고 친구와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너 뭐하는 놈이야? 그리고 때리려고 할 때 그냥 확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죠. 며칠 후 말없이 입대를 했고요. 세월은 흘러서 10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죠. 그 후 또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그토록 무서웠던 아버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 받았던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면 아이가 마흔이 된 지금 자신의 내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내면 아이가 작동해서 아들, 딸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부들부들 떨며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대를 이어 내려가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큰 충격 없이 보호하고 완충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부모의 영향력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는 나의 개인적인 특성, 성장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소양을 타고났거나 높은 수준의 낙관성, 자아탄력성, 주체성 등 양호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교 경험, 지지적인 친구관계, 성인기의 원만한 사회 관계성, 발달을 돕는 여건 등 지지적인 환경이 잘 맞춰진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을 비교적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몇 가지 위험 요소군도 있죠. 예를 들어 의료적인 어려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배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장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 때문에 성인이 되어 부정적인 어려움이 대물림된 분이 있다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지지적 경험을 하였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환경은 가족의 대화, 또 가족의 다른 사람들의 격려, 보살핌을 주는 이웃, 나를 배려해주는 외부 환경, 가족 외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 갖기 등 다양합니다. 위의 표에 내가 받은 지지적 경험 정도를 1에서 5 숫자 위에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내가 부모라면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충족되었는지 혹은 부족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자녀라면 나의 환경적 지지 경험에서 어떤 것이 충족됐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서치 연구소에서 제공한 발달에 도움을 주는 환경들의 일부입니다.
앞에서 다루어 본 지지적 경험 외에도 성장기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에는 보호하고 격려하기, 다시 말해 힘 북돋우기죠. 그리고 건설적으로 시간 활용하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자녀라면 나의 부모가 나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또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지지와 환경적 요인, 그리고 건설적 시간 활용 등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핵심 메시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게 되죠. 내가 받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은 계승, 발전시켜서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고요. 내가 받은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계속 흘려보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누가? 내가 끊어버려야만 더 이상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끊겠다 생각하면 끊어질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내면의 근본적인 치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겁니다. 만약 상처가 너무 깊다면 구멍이 커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를 통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내가 끊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40대 군인 간부 이야기 했었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폭력과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자신의 10살, 8살 아이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 간부가 더 이상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그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세요? 큰아들입니다. 큰애구나. 잠깐 엄마 바꿔줄게. 아니요. 아버지에게 할 얘기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데? 잠시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집에 한번 와라. 1시간쯤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했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버지가 1시간째 방에서 울고 계시다. 더 늦기 전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용서로 과거가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간부도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어릴 적 봤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완고하시고 무서웠던 할아버지 앞에서 꼼짝 못했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대로 끙끙 끌어안고 사시다가 고스란히 나에게 물려주셨구나. 그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 넘던 그 시절,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열심히 했건만 잘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셔서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히셨구나.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운전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런 말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나와 마주하기,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 그 첫 번째 주제인 가족과 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요약하면은요, 첫 번째, 부모의 영향력 있었죠? 부모의 영향력, 신체적인 거 있고요. 성격, 감정, 습관, 또 자존감, 그리고 행복, 내면 아이, 과거에 어릴 적 내가 가졌던 상처와 아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속에 내면 아이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이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의 영향력. 우리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받는다. 우리가 받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줘야 된다. 누가? 내가 끊어줘야만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의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지적인 경험 말씀드렸고요. 보호하고 격려하기, 건설적인 시간 활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내 속에 있는 그 내면 아이를 달래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두잉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에 대한 룰도 알고 있고요. 선수들 정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응원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축구를 아는 것과 축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한 가지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편지 쓰기입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관계가 어렵고 미움과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분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좋았던 추억이든 좋지 않았던 추억이든 함께 한번 써보시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화해하는 말, 또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까지 한번 용기 내서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와 부모님 사이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